제가 오늘 또 써마지 관련해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개 찍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은, 부작용 관련된 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가끔가다 환자분들 이제 만나다 보면은 막, 뭐, 고액을 들여가지고, 뭐, 시술을 했는데, 써마지 하고 나서 너무 얼굴 살이 빠져 보인다. 홀쭉해졌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가끔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써마지 해서 얼굴 살 빠지기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그래도 써마지는 좀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막 손살을 쳐요. 손살을 치시고 막, 그러신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원칙적으로 써마지는, 그러니까 마른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마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뚱뚱한 사람, 뭐 마른 사람 다 상관없어요. 다 좋은 건데, 그게 원래, 울세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부작용이 마른 사람이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정확한 시술이 안 들어가게 되면 너무 살이 빠져 보이는 게 흔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그런 부작용을 갖다가 써마지를 하시고 나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물론 저한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우리 그 실장들도 그렇고 뭐, 그 어시하는 친구들도 써마지하고 뭘 얼굴이 꺼져요? 다들 그냥 황당해 하죠. 저희 병원에 써마지를 꽤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병원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 제 기억에는 얼굴이 꺼져 보인다? 거의 기억이 없는데. 원래 써마지에서 얼굴 꺼진다, 살이 빠져 보인다, 뭐 지방이 탄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뭐 그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한 가지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 제가 항상 하잖아요. 써마지 할 때 저희 병원 마취온 거 제가 아예 안 쓴다 그랬죠. 크로포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면 마취는 말할 것도 없고 연고 마취조차도 저희들은 꼭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거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걸 안 해야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갖다 밥을 하는데 태워 먹으면 안 돼. 예쁘게. 물론 뭐 설익어도 안 되지만 예쁘게 맛있게 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이 정도 강도 어떠신지 뭐 너무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밥을 보면서 저희들이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취가 되게 되면 그 피드백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태워 먹겠지 뭐. 태워 먹을 때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좀 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예쁘게 잘 밥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좀 타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들 그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병원 와가지고 강도 무조건 세게 해주세요. 뭐 저는 얼마 이상 무조건 저 4 이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럼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써마지는 무조건 뭐 세게 해가지고 물론 뭐 비싼 시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있는데 본전을 뽕을 뽑아야 된다. 큰 돈 들이니까. X라는 거예요. 예쁘게 잘 밥을 지어야지 태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작용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취용으로 바르고 좀 세게 하고 통증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세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의사들도 솔직히 알 길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뭐 뜨겁다, 뭐 화상, 물론 뭐 수포가 올라올 정도까지 되면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 수포가 올라오지 않을 정도, 수포가 올라올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고, 수포가 안 올라오고 거의 약간 좀 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뭔가 좀 예쁘게 좀 고슬고슬하게 밥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정도가 된 거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마취를 했으니까 어떻게 알아? 환자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의사도 몰라요.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 그 정교한 신경계가 살아있을 때 제일 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마지는 특허 중에 특허가 뭐였냐면은 냉각 기술이에요. 얘는 물론 출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출력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명품인 거고 또 하나가 냉각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게 원래 특허가 걸려 있었는데 그게 풀리면서 사실 올리지오든지 뭐 텐서마든지 뭐 덴서티든지 그게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 카피들이 오리지널을 저는 따라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품이거든요, 써마지는. 그런 냉각 기술이 있는 이유도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 없이 시술하시는 게 원칙이고 미국 본사에서도 마취 없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결과가 예쁘게 잘 나오고 아마도 무슨 뭐 지방이 녹았다든지 뭐 너무 홀쭉해졌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써마지가 제가 환자분들 그 가격 갖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그러는데 미국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뭐 제가 모르겠고 미국에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한번 봤더니 평균 가격이 시술 가격이 한 2,400달러? 2,400달러더라고요. 그거 지금 요즘 환율 한 1,300원 정도
곱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나오죠.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미국의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거의 2배예요. 2배라고요, 거의.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가격 되겠어요? 한 150만 원 정도 되죠? 저희가 뭐, 일부러 제가 뭐, 144만 원에 부가세 10% 해가지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일부러 그 가격을 알아보고 나서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써마질 할 때의 그 가성비 정도나 그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가성비는 그 정도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실 때도, 뭐 제가 일부러 가격 맞춘 건 아니지만, 하여간, 뭐 써마지가 무슨 마법의 무슨 열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시술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고, 하지만 어떤 타입의 얼굴, 뭐 뚱뚱하든 마른 다 상관없이 콜라겐 부스팅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20년 동안 전 세계 1등인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티에이징은 콜라겐하고 너무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콜라겐 부스팅, 울세라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시술이 아니에요. 아니고 콜라겐 만들어주는 정말로 유명한 시술은 써마지입니다. 그래서 써마지는 기본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 물론 한미인 기준입니다. 한미인에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 1년에 뭐 한 160만 원? 그 정도 부가세까지 하면 그거 되니까 그 정도 투자할 가치 있으신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래도 해주시라. 돈이 없는 사람이 안 하면 바보다. 근데 돈이 있으신 분이 안 하면 바보다. 근데 돈이 없으신 분이 모아가지고 와서 하는 시술은 아니에요. 그런 시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이 뭐 무슨 엄청난 기대를 갖고 막 돈을 막 모아갖고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면 피부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X.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왜 울세라가 있고, 왜 물광주사 같은 게 있고, 그죠? 이런 게 왜 존재하겠어요. 그죠? 연어주사, 뭐 리주라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주사들 피부 부스팅 해주라고 그런 주사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이 막 진짜 막 어렵게 모아가지고 와서 써마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시면 그건 X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나 돈이 좀 여유가 있는데 이 정도 1년에 뭐 한미인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144만 원에 부가세 써마지 FS 600샷 기준으로 부가세 별도 10% 받으니까 그 정도는 뭐 나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통증 거의 없이 편안하게 즐기시는 시술이 써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주시면 부작용 걱정 거의 없이 편안하게 재밌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써마지 FS 시술 하나,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써마지 FS 시술 하나만 해도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써마지 FS 받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분들대로 만족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뭔가 리프팅이 필요하다. 써마지는 리프팅 되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탄력을 위주로 콜라겐 형성을 시켜서 뭔가 피부가 쫀쫀하고 탱탱한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처진 걸 끌어올려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도 꼭 있거든요. 그리고 마르신 분들도 보면 약간 처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나 이런 걸 갖다가 살짝 곁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충분히 해준다든지 이런 전략을 갖다 잘 세워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얘기인데, 콜라겐 생성 같은 경우도 나이가 60대 넘어가면 잘 될까요? 젊은 친구들보다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부스팅 해준다고 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 장벽 만들어주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꼭 히알루론산, 순수 히알루론산을 꼭 많이 해봐라. 제가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저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은 써마지 FX를 안전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효과 있게 써마지 FX의 기본에 충실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언급해드리면, 써마지 FX 뭐 6개월마다 막 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요즘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과하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원래 클래식하게 써마지 FX, 제가 지금 나온 지 20년 됐다 그랬잖아요. 써마지 FS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시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부쩍 들어서 이제 뭐 욕심들을 내시는 건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좋은데 환자분들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좀 회의가 듭니다. 원래 클래식하게 써마지는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시술이었고, 왜 6개월을 얘기를 하냐면은 6개월 때가 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해요. 보통 써마지는 6개월 돼야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6개월까지 쭉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는 게 1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때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때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더 써마지를 한다? 저는 반대 한 표. 반대 한 표예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물론 뭐 2번씩 받아주시면 제 입장에서 고맙지만,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굳이 이제 안티에이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말고도 요즘에 좋은 시술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뭐 3D 그죠? 저희 국산 티타늄, 아니면 오리지널 티타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제네시스 계열들,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온다리프팅도 제가 써보니까, 이거 상당히 재미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써마지 하나로 뭐 몰빵 치는 그런 개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으시면 뭐 다 하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성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술들을 섞어가면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지금까지 클래식하게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게 원래는 원칙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번 하겠다 뭐 이런 분들 나타나셔서 제가 요것도 좀 살짝 언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의사라서 뭐든지 과한 건 좀 좋아하지 않아요. 전 써마지 1년에 2번 하는 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뭐 하여간 여기까지.